여기에서 문제가 아이들이 혈당이 떨어지질 않고 계속해서 공복이 없이 그냥 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혈당이 높으면 어떻게 된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낮아진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낮아지면 지방 분해가 잘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이 키로 가는 것이 사실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로 살이 키로 가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통통하면 그 살이 키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옛날에는 잘 먹으면 잘 큰다. 다 냅두면 그 살이 다 키로 쑥 간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부모님들께서 남아 있으신 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팻이 돈이 되나요? 사실 살이 찐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체지방이 너무 높아져서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성조숙증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기성장도 방해하고 체형적으로도 변형이 많이 옵니다. 뒤뚱뒤뚱 한다거나 가슴이 나와서 그걸 감추려고 웅크린다던가 이런 연쇄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살이 키로 가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살이 찌면 성장에 어떤 부분들이 좀 방해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 아이들의 건강만큼 사실 중요한 게 없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부모님들이지만 밥을 다 먹었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밥을 다 먹었는데 또 키 커야 된다고 우유 마시고 밥을 다 먹었는데 또 과일 주시고 아이들이 거의 공복이 없이 계속 먹다 보니까 과잉 섭취 부분이 계속 체지방으로 축적이 되면 사실 부모님들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학교 건강검진에서 병원에서 혈액검사 했더니 콜레스테롤이 높다, 지방간, 혈당이 높다 이런 수치들이 높게 나와서 걱정이 돼서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토렌피스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들이 3학년, 4학년, 5학년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일단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체지방이 계속 축적되도록 부모님들이 귀엽다, 예쁘다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높은 체지방이 성호르몬의 상승을 유발하고 너무 빠른 어린 나이에 성숙이 빨리 진행되는 것, 그게 바로 성조숙증이죠. 여자아이들 만 8세 이전에 가슴이 발달하거나 남자아이들 만 9세 이전에 보안크기 증가, 이제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되는 것을 성조숙증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소화 비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통통하면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호르몬의 상승이 일어나서 성숙이 빨라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유발하게 되고, 빨리 큰다는 것은, 빨리 성숙한다는 것은 사실은 노화도 빨리 오고 모든 것들이 몸이 빨리 진행된다는 거예요. 8살인데 10살에 몸을 갖고, 10살인데 12살에 몸을 갖고, 지금은 당장은 아이가 빨리 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빨리 크고 빨리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만은 성조숙증을 유발하고 성조숙증은 결국은 최종 키를 작아지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또 비만의 가장 눈에 띄는 영향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체형 변형입니다. 5, 6학년 남자아이들이 특히 가슴 발달 때문에 저를 많이 찾아오셨어요. 이상하다. 어렸을 때 잘 안 먹는 것 같아서 한약도 먹여보고 영양제도 먹여보고 밥도 많이 먹여보고 했더니 3학년, 4학년부터 슬슬 이렇게 체중이 조금 늘기 시작해서 참 좋았다 그랬는데 5학년, 6학년이 됐더니 체중은 엄청 늘었는데 살만 찌고 키가 생각보다 안 크더라. 이제 이래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 부모님들의 생각에도 사실 이 살이 내가 이렇게 찌워 놓으면 살이 쭉 키로 갈 것이다 라는 그 전제를 깔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3학년, 4학년 그래 체중 느니까 좀 크네 싶었는데 5학년, 6학년 체중이 느는 거에 비해서 키가 안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먹어서 안 큰다며. 근데 왜 먹였는데 근데도 안 되지? 이제 이래서 운동을 본격적으로 기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 살이 빠지는 운동, 체형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운동 이런 것들을 시키려고 저희한테 오시는 건데, 살이 쪘을 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게 남자아이들의 가슴 발달, 그 다음에 옆구리의 핸들. 저희 자세 체형 분석 검사를 하면 그대로 체형이 눈에 드러나서 부모님들도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이제 그런 모습 보이고, 남녀 구분 없이 살이 쪘을 때 가장 대표적인 체형 변형이 X다리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이가 허벅지랑 엉덩이 부분이 굉장히 빵빵하게 땅땅하게 커지고 두꺼워지다 보니까 골반은 여기 있는데 무릎은 여기 있고, 그럼 발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발 밑에서는 각을 잡게 됩니다. 그게 X다리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랑 복부 부분이 점점 커져서 어떤 부모님들은 오리궁뎅이 예쁘지 않아요? 여기가 빵빵한 게 체형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님 눈에는 너무 귀여워 보이지만
아이가 걸어가는 것을 뒤에서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불편해하고 엉덩이에 그 바지나 팬티가 끼는 것을 아이가 굉장히 의식하면서 다리를 자연스럽게 벌리게 돼요. 자기도 불편하니까 사실 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을 앞에다 놓지 않고 옆에다 놔서 뒤뚱뒤뚱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이거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고 또 도레미핏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찌면 가슴 발달, 그 가슴 발달로 인한 라운드 숄더, 살이 찐다는 건 그만큼 움직임이 적었다는 거기 때문에 구분 등 가슴을 감추기 위해서 아이들이 점점 본능적으로 웅크리는 것도 있습니다. 가슴, 어깨 굽는 것, 그 다음에 복부랑 엉덩이랑 너무 살이 많이 붙는 것, 그로 인해서 X형 다리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오고, X형 다리를 갖게 되면 힘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우리가 성장판 자극 운동을 한다? 그러면 수직적인 압력을 받아서 성장판을 자극하는 것인데, X다리는 이렇게 힘을 받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 끝에 달려있는 발은 중심을 센터에 놓지 못하고 안쪽으로 놓을 수밖에 없어요. 다리를 벌리고 서니까 어떻게 돼요? 체중이 실렸을 때는 이렇게 실리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평발 아니냐, 조금만 나가서 산책하자 그래도 아이가 발바닥이 아프다고 한다. 농구교실, 줄넘기 교실 보내고 왔더니 갔다 오면은 발목이 계속 아프다고 한다. 또는 운동만 시켰다면 발목이 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비만이고 살이 키로 가나요인데, 살이 키로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체형의 변형, 자신감의 하락, 여러 가지 건강을 해치는 것, 성장 방해, 이런 것들 다 연쇄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장기 어린아이들 체중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체중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머님들이 키 크는 것만 계속 집에서 체크를 하시고 체중을 잘 안 재시더라고요. 키 크는 대비 얼마나 체중이 늘어야 하는지 잘 모르시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2차 성징이 발현돼서 폭풍 성장하는 사춘기 시기 전이라면 남자아이들은 1년에 3kg, 여자아이들은 1년에 2kg 증가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키가 보통 6, 7cm 자란다고 가정했을 때 남자아이들은 3kg 이상 느는 것은 과하다. 여자아이들 2kg 이상 느는 것은 성숙을 빨라지게 할 수 있다. 이런 컨트롤이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체중 조절을 하는 방법, 첫 번째 말씀드리면 저희 토렌핏도 출시를 했는데 식판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단품으로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밥 카레, 밥 미역국, 밥 설렁탕, 그렇죠? 계란, 고기, 밥, 김 이렇게 많이들 주시잖아요. 그런데 단백질을 먹여서 키를 키우겠다라는 생각이신데 생각보다 단백질의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반드시 비타민이 듬뿍 있는 야채도 같이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신호등 식판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레드, 보통 뭐 빨간 고기가 될 수도 있고 육류가 될 수도 있고 김치 깍두기, 파프리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옐로우는 콩나물, 버섯, 계란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 말 그대로 초록색 야채들, 생야채를 우리 아이는 안 먹는데요. 익힌 거 주시면 되죠. 또 흐물흐물한 걸 싫어하는데요. 또 그러면 먹을 수 있는 한 가지 야채라도 트라이 해보시도록 이제 식판이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탄생하게 된 거라, 아이들이 이렇게 골고루 또 섬유질이 많은 야채들을 함께 먹어준다면 비만으로 더 빨리 가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식판 사용하는 또 이유가 있죠. 정량. 밥을 여기에다가 푸다 보면 사실 많이 풀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린이 공기에 정량을 담아서 그 공기를 식판에다가 엎어주시면은 항상 같은 양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꾸 1년에 3kg 이상 찌는 것 같다. 최근에 거의 한 5kg가 찐 것 같다. 겨울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은 토렌핏 신호등 식판 사용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두 번째, 아이들이 이렇게 골고루 먹고 정량을 먹는 거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살이 찌는 아이들과 찌지 않는 아이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찌는 아이들은 무언가 쉬지 않고 먹어요. 아침을 분명히 먹었는데 돌아서서 또 무언가를 계속 찾고 먹고 있고, 또 엄마도 주고, 그리고 점심 먹고 또는 학교 갔다 와서 또 아이스크림 먹고 빵 먹고 저녁 먹고 나서 또 과일 먹고. 여기에서 문제가 아이들이 혈당이 떨어지질 않고 계속해서 공복이 없이 그냥 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혈당이 높으면 어떻게 된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낮아진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낮아지면 지방 분해가 잘 안 된다. 연쇄적이에요. 통통한 친구들 많이 오는데 항상 부모님들이 당부하는 게 정확하게 똑바로 식사를 하고 텀을 유지하고 공복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점심에 또 빵, 우유 이렇게 때우는 게 아니라 식사를 정확하게 하고 공복을 계속 유지를 좀 하다가 저녁을 주셔라. 사이사이에 간식만 줄여도
무조건 빠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먹고 정량 먹기. 두 번째는 공복을 유지해라. 세 번째는 사실 운동이죠. 어머님들이 제가 먹는 식습관 상담을 하면 아우 성장기인데 그래도 더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먹여서 안 크면 어떡해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탄수화물이랑 당 최대한 줄여 주십사 당부를 드리지만 먹는 거 줄이는 걸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아이들도 또 학습량이 많은 아이들일수록 먹을 것으로 약간 보상을 한다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조심하지만 운동해야죠. 근데 어머님들이 운동도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동을 다니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이미 체중이 급증을 해서 소화비만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성조숙증이나 성숙을 방해하고 체형의 변형이 감지가 됐다면 운동의 양을 늘리는 게 사실 가장 빠릅니다. 성장기이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 3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충분한 운동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어른도 운동이 어려운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건강과 성장과 올바른 바른 체형을 위해서 반드시 주 3회 정도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소화 비만과 네. 살이 키로 가나요? 라는 네. 주제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주셨는데요. 네. 소렌페 유튜브에서 타바타 운동이나 다이어트 체주 운동 영상이 많이 업로드되어 네. 있으니 아침 저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 체중 관리에 큰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